오늘은 그 낙화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몇 페이지야? 85페이지지? 85페이지. 낙화. 잘 보이니? 안 보이면 그때처럼 한번 해볼까? 조명을 여길 꺼야 되나? 응? 좀 전에 했던 거 어때? 이거는 어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촬영을 하니까 나 얼굴이 시커멓게 나가지고 우유빛깔이 해야 되는데. 웃음들은 뭐지? 한번 읽어볼게요. 낙화인데 또 잊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 먼저 보자고 그랬잖아요. 제목. 낙화하면 조지훈 선생의 낙화도 있지만 이형기 선생의 낙화도 있죠. 그렇지? 잠깐만 먼저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지훈 선생의 낙화든 이형기 선생의 낙화든 간에 낙화라는 것은 꽃이 떨어진 그 자체를 얘기하죠. 그렇게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관찰하거나 관조적인 태도를 이렇게 보였던 그렇게 되게 많은 거죠. 항상 흔한 소재가 꽃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제목 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뭐 아무거나 뭐 하나라도 없어? 그래, 낙화하면 자연물이라는 꽃이 있고요. 그리고 그 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하강적 이미지가 있지, 그치? 그치?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데 봐봐, 요게 선생님이 화면 구조상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연으로 돼 있는데 칠판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내리면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요, 그치? 7, 8, 9연이.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봐. 그리고 1년부터 9년까지 쫙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가 텅 비죠. 여러분들 교재도 텅 비어 있지, 그치? 그나마도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책은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잖아, 그치? 네. 슬래시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행갈이 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밑으로 내려봐. 그러면 오른쪽이 더 여백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여백의 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상으로도. 자, 그 다음에 진짜 본문을 읽어볼게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섬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꽃이 지는 거예요. 이미 제목에 1년 일행이 반영돼 있어요. 꽃이 지는 것은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 다시 여기 조지훈의 낙화에서 이형기의 낙화를 한번 넘어가 볼까? 알고 있니? 이형기의 낙화.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 그런 거 몰라요. 아, 보면 다 알 텐데. 비교는 다음에 해드리죠. 그럼 뭐 알아야 비교를 하죠. 한쪽을.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낙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낙화. 근데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꽃이 지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순응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요. 수사법은 설의법이지. 꽃이 지는데 속상한 거야. 근데 바람을 탓하냐? 바람을 탓하진 않는다. 꽃이 지는 것은 그냥 자연의 섭니다라는 거죠. 다른 대상이라고 한다면 바람인데 다른 대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연 현상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주렴 밖에 섬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주렴 우리 많이 했죠.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했죠. 주렴은 이제 구슬이 박힌 블라인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주렴 밖에 섬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쓰러지고는 뭐야? 사라져서, 그러니까
사라져서 희미하게 없어지는 모양을 쓰러지다가 아니라 쓰러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주변밖에 섬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별이 쓰러지고, 그 다음 이어서 얘기를 잘 안 하네요.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러면 2년과 3년을 묶어서 보자. 밖에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밤에 새벽에 별이 떠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그게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랬죠. 산이 어떻게 다가서지? 안 보였던 산이 보이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흐른 거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새벽 아침으로. 그렇죠? 먼 산이 다가서다. 여기서 귀촉도 울음을 한번 볼까요? 귀촉도는 참 많이 나오는 소재죠. 귀촉도는 그냥 소쩍새인데 소쩍새가 울어요. 소쩍, 귀촉 이렇게 울다가 먼 산이 다가선 거야. 새가 이제 새벽에 아침이 올 때쯤 되면 새가 막 울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뭐 주인공이 이렇게 있다가 새 소리에 눈 깨잖아요. 그렇지? 아침에 운다고요. 그러니까 밤 새벽에서 아침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될 게 귀촉도가 왜 우냐고요. 귀촉도가 왜 울까? 귀촉귀촉하고 우는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그닥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년, 2년, 3년으로 쭉 이어져 오면서 꽃이 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귀촉도에게 이입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귀촉도 울음 뒤에 꽃이 지니까 귀촉도가 운다라고 보면 되고 먼 산이 다가서다. 시간의 흐름. 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죠. 촛불을 꺼야 하리. 밤에 촛불을 켜놨겠죠? 그치? 네. 근데 아침이 됐으니까 촛불을 꺼야 되겠죠. 왜? 초 아끼기 위해서인가요? 초 아끼기 위해서야? 아니야. 촛불을 꺼야 한다. 이유가 뒤에 나오죠. 꽃이 지는데 이렇게. 그러면 꽃이 지는 모습을 새벽 아침에 꽃이 지는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촛불은 꺼야 한다는 거예요. 꽃이 지는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 같은 게 촛불이죠. 장애물까지는 좀 심하긴 하지만 촛불 때문에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장애물은 아닌데 꽃이 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관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촛불을 꺼야 한다는 거죠. 단호하죠. 촛불을 꺼야 한다. 지금 꽃이 지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꽃이 집니다. 꽃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어. 그래서 이 촛불은요. 꽃 지는 그림자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뜰에 어리어. 하이한 미다지가 우련 불거라. 하이한 미다지는 옛날에 미다지문 있잖아요. 우련이라는 게 뭐야? 우련? 희미하게 불거라. 그래서 흰색 이미지랑 붉은색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지만 꽃 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는 이런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먼이라든가 하이안이라든가 이거 다 모두 시적 허용이죠. 이런 시적 허용들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음절수를 조절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해도 되겠죠. 머는 원래 한 글자인데 두 글자로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하이안은 원래 하얀이라는 이 음절이어야 하는데 하이안 3음절로 했기 때문에 얘도 음절수를 2에서 3으로 조절했잖니. 그치?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꽃이 지는 것은 바깥에서 지는 거고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방에서 보는 거죠. 그치?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묻혀서 산다. 이거는 현실과 단절된 화자를 얘기하죠.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여기서 고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꽃이 지는 그 현상을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되 원망하지 않고 꽃이 지는 것을 안타깝지만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그 화자의 마음, 그 마음을 고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곱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고운 화자의 마음이 곱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금방도 얘기했잖아. 왜?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일전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 적 있지 않니?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때? 뭐 섭섭해 우옵니다.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뭐 나는 내 뭐 봄을 잃은 슬픔에 서름에 잠길 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모란이 지기까지는 해서 꽃잎이 지는 것은 격정적 슬픔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격정적 슬픔이 아니라 인내라고 한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연의 섭리로 인지하고 그냥 이런 어떤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모습 그것이 슬프지만 슬픈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탓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격정적으로 슬퍼하지 않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조지훈의 낙화와 김영랑의 모란의 피기까지는 세트에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조지훈의 낙화와 이형기의 낙화도 서로 적어져. 그래서 그때 각각 꽃의 의미가 달라요. 하지만 이형기의 낙화는 다음에 한번 볼게요. 모르신다니까. 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다. 저어하다는 뭐예요? 두려워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고전시가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 그치?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왜요? 낙화가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 아름다움에 대한 슬픔이죠. 꽃이 지는 아침은 낙화를 보는 아침이잖아. 이 낙화를 보고 울고 싶어지는 거예요. 슬프니까. 슬픈 건 맞아요. 그런데 원망하거나 격정적인 감정을 가진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의 흐름 같은 게 두드러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의 이동이 더 두드러져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별이 쓰러지고 이런 거 있죠? 별이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고 그 다음에 꽃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죠. 그렇지? 전반적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꽃이 지는 뜰에서 꽃이 지는 것을 보는 방에서 이런 화자의 마음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죠. 그렇지? 전반적으로 굳이 공간을 갖고 따져봤을 때는 이 시상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새벽에서 아침으로 밝아오는 그 시간대의 뜰 그리고 그 꽃이 지는 것을 방 안에서 보는 화자 그리고 그 본 것을 바탕으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여기 있잖아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 울고 싶어라. 요 7, 8, 9연은요. 꽃이 지는 현상과 상관없이 꽃이 지는 현상을 바라본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부분이 바로 7, 8, 9연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버전으로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따져보면 낙화라는 게 있죠. 꽃이 지잖아요. 꽃이 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비극적 아름다움이에요. 슬프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으로 보자면 낙화죠. 낙화 꽃이 진다. 그리고 낙화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을 관찰한 화자의 고운 마음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봐도 돼요.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죠. 우리가 시하면 얘들아 비유적 표현은 거의 다 나오잖아요. 이 시는 비유적 표현이 없습니다.
직유법이나 은유법. 꽃을 의인화하지도 않았어요. 그치? 꽃을 꽃이라고 본 거예요. 자연으로. 그 다음에 화류도 하지 않았고요. 대유나 풍유. 비유법이 하나도 없는 좀 독특한 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요거 있잖아. 요런 기준. 공간의 기준으로 시상 전개를 따진다면 뜰, 방, 마음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낙화의 아름다움, 고운 마음 이렇게도 시상 전개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렇게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얘네들은 어쨌든 경치죠. 이런 기준으로 하든 이런 기준으로 하든 이 뒷부분에 와서는 이거는 화자의 마음이죠. 그럼 얘는 선경이 되겠죠. 얘는 후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낙화는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다 이미 파악했을 것이고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표현법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지훈의 낙화인데 몇 개만 더 좀 점검하죠. 이 울고 싶어라. 좀 이따 문제도 나오겠지만 이 울고 싶어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근데 아까 위에 있던 귀촉도가 울은 거잖아요. 그렇지? 귀촉도가 울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귀촉도가 슬퍼서 울었다라고 얘기하면 의인법이 되기 때문에 내 선생님이 좀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비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소쩍새 울음을 그냥 아침이 왔다라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그런 소리로 보면 되고요. 귀촉도의 울음은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보면 비유법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의인법.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표현이 애매합니다. 새가 우니까 먼 산이 다가서다. 이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석하면 새가 우니까 아침이 밝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해버리면 의인법이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귀촉도가 어떻게 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시 앞부분에서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귀촉도 울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촛불을 꺼야 하리. 요 부분 한 번만 더 보자. 촛불을 꺼야 하리. 촛불을 꺼야 하리 같은 경우는 꽃이 떨어지는 시간에 자기 스스로도 어둠을 마주하고, 그러니까 어둠, 자, 봐봐. 이것만 설명하고 낙화는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는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촛불을 꺼야 하리는데 여기는 촛불을 꺼야 하리와 관련한 문제는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 시는 되게 동양적이고 관조적인 아름다운 시예요. 자, 봐봐. 촛불을 꺼야 하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더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이 밝아요. 아침이 밝아오는데 이제 꽃이 진다고요. 근데 촛불을 꺼야 조금이라도 더 어두울 거 아니야. 아침이라는 것은 동이 터서 밝아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내가 꽃이 지는 것을 어둠 속에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둠 속에서 바라보고자 꽃이 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꽃이 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꽃이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꽃지는 그림자마저 보고 싶은 화자의 절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괜찮아?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낙화는 되게 멋진 시고요. 조지훈 시에서는 이 시가 가장 백미 아닐까라고 하는데 보시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자, 86페이지죠? 86페이지에서 1번 가는 나와 달리 끊고요. 아직 나는 안 읽었으나 읽었다고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시다. 가만 보면 되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이동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다 이 공간은 뜰, 방, 마음으로 옮긴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시상을 비추는 시선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야 된다. 화자가 직접 어디에서 어디로 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더 틀린 건 뭐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는 게 잘못됐죠. 화자의 정서는 변하지 않았고요. 자, 1번 땡. 2번 나는 가와 달리 끊고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또 끊어요. 그럼 가에 서리적 표현이 없다는 얘기야?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 서리적 표현이. 바람을 타타랴 있었잖아. 근데 왜 없다라고 해?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2번도 땡.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또 끊고요. 맞지? 제목 자체가 하강적 이미지잖아. 그리고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어때? 괜찮지? 요 3번에 가만 동그라미다 현재. 4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끊고. 이미 틀렸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4번도 땡. 가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맞지 않니? 얘들아, 혼잣말을 하는 방식 아닌가? 그게 독백 아니야? 시에서는 모두 독백이라고 하지 않았니? 뭐만 하지 않는 이상, 대화만 하지 않는 이상. 대화가 없었으니까 이 5번에 가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보죠.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치를 형상화한다. B. 가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움이 내면에 공명을 일으켜 유발한 특별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C. 나는 자연물에서 발견한 숭고한 덕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D.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예찬하고 나아가 그러한 덕성을 지닌 자연물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가에서 하얀 미닫이가 우연불거라는 끊고요. 뭘까요 이게? 슬래시 오른쪽 떨어지는 꽃잎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 맞지? 빨강색과 흰색 맞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는 끊고요. 꽃이 지는 모습이 화자의 내면에 공명을 일으킨다라는 게 B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넘버링 한 거에. 자, 맞네요. 그러면 1, 2번을 통해서 제낄 건 없고요. 3번. 기역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역, 니은, 디귿까지 썼네요. 기역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기역을 통해 끊고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지? 귀쪽도 오름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어때? 이거를 산을 유적물처럼 표현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을 통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통해 끊고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죠? 디귿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그래서 이 부분이 선경후정의 후정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 풍경 그 다음에 외적 배경과 관련한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맞네요. 그럼 가 갖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플라타너스 볼게요. 세연아, 저거 초록색 동그라미 불 들어왔니? 빨강색이지. 화면에 화면. 가운데 화면 빨갛지?
빨간 동그라미지. 얘들아, 너희들 왜 힘이 없어? 선생님이 덩달아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그냥 1교시니까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월요일인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항상 밝음이 들인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날씨가 어정충해. 날씨?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일이 있었던 건 없고? 네.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어제 전화들 했니? 네. 그래, 잘했다. 싫어하시지? 공부 안 하고 전화하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아, 부모님께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